오늘이 3.1절 김이 독립선언을 하고 전국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던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3.1절 행사에는 독립유공자들을 모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산부 요인 그리고 각 정당 대표들이 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빠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석을 했는데 솔직히 참석하고 싶었을까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되도록이면은 무슨 핑계, 이유만 댈 수 있으면은 참석을 불허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작년에는 방탄이라는 이름을 걸고서 최초로 국회 문을 열면서도 꼼수를 부렸던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제 선고가 마이너스 40, 선고일이 꼭 40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여전사, 글쎄요, 저는 여전사, 왜 전사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여전사 3인방,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세 사람에게 전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모두 친문 출신이죠. 그저 그냥 친문 정도가 아니라 친문 아주 진짜 친문인 이 세 사람이 친문을 공격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친문 저격수로 쓰고 또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라고 여전사의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현희는 엊그제에 서울 중성동갑에 일단은 공천을 받았습니다. 단수 공천을 받았지요. 그리고 추미애는 오늘 경기도 하남갑에 공천을 단수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현주 7년 만에 돌아 민주당으로 복귀했는데 이현주는 용인정에 3인 경선으로 일단은 배치는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이재명이 그대로 세 사람을 불러서 여전사라고 극히 축혀 세웠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속빈 강정 아니겠습니까? 전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나타나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막말로 허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재명으로서는 세 사람에게 되든 안 되든 배치는 끝냈습니다. 그런데 친문의 저격수로 쓰였던 이 세 사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라고 데려오긴 했지만은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자기 자체 내 조사를 해보니까 경쟁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데려오긴 했는데 용도 폐기는 할 수가 없고 일단은 배치는 다 완료했는데 특히 추미애에게는 보이지 않는 글쎄요 이재명으로서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는지 추미애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수 공천으로서 예의는 갖췄는데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문희상의 아들 문석균이 지난번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졌었죠. 그리고 영입 인사 1호라는 박지혜 변호사와 경선을 치르게 했습니다. 영입 1호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친문 비명 정리는 그런 대로 해가고 있지만 영입 1호를 경선시킨다? 이거 예의일까요? 또 문희상 아들을 경선시킨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낙천이 돼야 하는데 영입1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1호인데 이 사람을 경쟁시킨다. 만약에 낙천이 됐을 때는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죠? 여기에 문희상 아들 문석균이가 떨어진다. 이것도 욕을
바가지로 먹을 그런 짓 아니겠습니까? 문희상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럴 경우에 이재명이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꼼수를 부리면서 또 빠져나가야 할지, 늘 혁신 얘기하고 환골 탈태 얘기하면서 고통도 겪어야 된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여기에 적용하기는 마땅치가 않지요. 그래서 이재명에게 밀는 숙제를 꺼낸 다음에 고민이 더 깊어진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핵심적인 인사 가운데서 특이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저 친명을 제외해놓고 비명이라든가 친문에 대해서는 매일 내쫓기에 아주 열을 올렸었던 이재명인데, 그래서 임종석이라든가 홍영표는 사실상 컷오프를 시켜놓고 있는데, 이인영, 사실 이인영은 친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김근태 계열에 속한다고 하지만은 껄끄러운 사람이 있지요. 이인영에게는 떡 하나를 던져주면서 봐라, 나는 공평하게 임종석, 홍영표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친문 쪽에 속한 이인영도 끌어안고 있지 않은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공천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친문을 갈라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글쎄요, 이재명의 꼼수가 어디까지 먹혀들을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오늘이 3.1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3.1절 105주년이 됩니다. 자신의 페이스북글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죠. 105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1919년 김인현 봄날의 함성에 귀 기울이겠다.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자주 독립의 꿈,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에 대한 열망을 잃지 않았던 선열들의 헌신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다. 이런 멋진 말을 자기 페이북에다 올렸습니다. 이재명 씨 말씀은 정말 지당한 그런 말씀인데, 지금 당을 이끌고 세상의 비난은 온통, 세상 비난까지 뭐 따질 것도 없죠. 당 내에서 이재명 당신에 대한 비토가 어느 정도 치솟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멀리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선열들의 헌신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아니, 비난이라는 비난은 그야말로 장대비가 쏟아지듯이 그대로 퍼붓고 있고, 자신으로 인해서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데 자성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선열들 헌신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할 그런 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앞에 지당한 말씀이라고 긍정의 뜻을 표했지만은, 아니 105년 전에 3.1 운동 때에 나온 뜨거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재명 당신에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열들이 그래, 정치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대표라는 이재명 당신에게 한번 묻고 싶다, 저라면은 그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그렇게 이재명에게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당 대표가 이렇게 많은 비리를 범했고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었는지를 먼저 묻는다, 선열들이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어가면서 나라의 녹 먹는 것에 부족해서 법화까지 먹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비리를 저지르고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민주정당에서 사당화는 무엇이고 사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맹 비난을 선열들이
하고 계셨을 텐데 선열들에게 헌신하는 일이 바른 길이다. 이런 얘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사동화시키고 사천시키면서 자기 동료들을 적으로 몰아서 내쫓는 그런 당 대표가 있었느냐? 우리 선열들이 이렇게 묻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페북글에는 그렇게 썼어요. 윤석열 정권의 굴종 외교는 일본에 거듭된 과거사의 부정과 영토 주권 위협으로 되돌아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도 모자라서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운동의 색깔론을 덧입히려는 퇴행적 시도 또한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 언제나 답은 역사와 민심 속에 있다. 절망의 시대를 희망으로 이겨내고 총칼보다 강한 평화의 연대로 새로운 나라를 열어젖힌 3.1운동 정신이 거대한 퇴행을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1운동은 단지 역사 속에 박제된 과거가 아니다. 오만한 권력이 국민들을 이기려 들 때마다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았고 나라를 바로 세웠다. 역사적 사실은 맞지만 지금 3.1 운동 그때와 다르게 지금 현대의 이 나라의 정부에 대해서 오만한 권력이 국가를 이기려 들 때마다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았고 나라를 바로 세웠다. 국민을 누가 이기려고 했었습니까? 그러면서 독립운동가인 인종에게 발언을 인용하면서 당신들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한 번 터진 물길은 계속해서 흘러 넘칠 것이다. 이 말을 인용했는데요. 저는 좀 이해가 가진 않고 인용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권력도 결코 국민을 이길 수가 없고 역사의 도도한 물길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당연히 옳은 말이죠. 어느 누가 어떤 권력이 국민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도도한 물길을 거스를 수는 없다. 대단히 옳은 얘기인데 이재명 당신에게 한번 비춰보십시오. 이렇게 3.1절 날까지 윤 정부를 비판하고 신랄하게 비판할 수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당신은, 그런 민주당은 이 국가 발전에 얼마만큼 협조하고 모든 것이 긍정적이었느냐라고 3.1절 날 우리 선열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이 3.1절 국회는 비회기입니다. 어제까지 임시국회가 끝나지 않았었습니까? 작년에 오늘, 작년에는 3.1절 날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열었었습니다. 임시국회라는 이름으로 할 일도 없이 국회의 문을 다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직원들도 국경일 날 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나왔어야 하지요. 누구 때문에?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죠. 솔직히 재판이 열리면은 그 핑계라도 대고 오늘 3.1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법정도 오늘은 쉽니다. 휴일입니다. 변명거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야당 대표이니까 참석을 해야 하니 그 자리가 얼마나 괴롭고 바늘방석이었을까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재명은 3.1절 맞아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야당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래도 비난하는 날이 있고
멈춰야 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3.1절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독립을 외쳤던 힘을 모았던 그런 역사적인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지 않는다면은 공천에 관해서 기자들이 그냥 또 날카롭게 비평 조롱을 하지 않겠습니까? 피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두어 번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마는 다행스러운 것은 글쎄요, 이것이 다행스럽다는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언론도 작년에 방탄을 위해서 꼼수 부렸던 이재명의 그 비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신문이라든가 방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이 알고도 모른 채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이것은 죄입니다. 자기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열다니, 이것을 언론이 사실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쓰죠. 이제 제가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고가 40일 앞으로 나왔는데 친명, 비명과 그리고 친문은 다 내쫓고 친명으로서, 요즘엔 그런 얘기를 하대요. 친명이 아니라 찐명, 또 찐명도 부족해서 찐명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는데, 아무튼 친명이든 찐명이든 간에 몇 명이 당선이 되어서 이재명의 호위무사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애들이 배지를 달았을 때에 지금 이재명을 방어하고 보호하듯이 이재명 편에서 일을 할까요? 저는 확실한 대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친명이 아니었었다 친문으로서 12년 동안 배지를 달았던 사람들이 도장 하나 받기 위해서 친명으로 다 돌아섰듯이 배지를 달게 되면은 이재명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아직까지도 확실한 내 사람이다. 배지를 달아주면은 확실하게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이재명을 지켜줄 수 있을까? 아마도 이재명은 속으로는 무척 떨고 있지 않을까. 속이 타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